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냥 오늘 분량 끝나면 원래 저희 2시간 반이니까 좀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내드리고요. 자, 스타트 볼게요. 이제 약간 새로운 경관입니다. 80조.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어쩌면 할 내용은 우리 저기 앞에서 이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 해봤냐면 우리 안 믿을까봐 앞장 쭉 넘겨보시면 우리 혹시 저기 좀 많이 앞으로 가야 돼. 그래프 배우기 전에 여기 몇 쪽이냐면 이거 어디 있지? 요거 65쪽 가보실래요? 그리고 65쪽에서 뭐 이런 거 했던 기억나세요? 52번 같은 거? 우리 그때 어떻게 풀었냐면 얘를 그린 다음에 뭐 중3처럼 가서 값 구하고 얼사탕코로 부호 정했잖아. 기억나? 사실 이미 해봤거든. 자, 다시 가볼게요. 어쩌면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가. 한번 그때 했던 기억 떠올려 보려고. 얘를 들어 여러분들, 자 여기 위에 있는 179번 좋다. 요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그때 해봤잖아요. 풀 수 있겠지. 그리고 제 설명도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제 설명도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가 이제 오늘 할 작업은 그때는 저희가 막 그림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중3 때 배웠던 거 막 섞어가지고 했단 말이지. 그거를 살 거야 똑같이. 근데 이제는 그림을 안 그리고 마치 공식처럼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 과정을. 그리고 요걸 배우고 지난 시간 숙제 일부가 좀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요걸 할 줄 알면. 자, 179번. 자, 앞에서 배운 대로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복습을 꼭 꾸준히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숙제 프린트 주는 이유도 뭐 쉬운 문제지만 까먹었을까봐 주는 거야. 한 번 더 해봐. 한 번 더 해봐. 이러면서. 원래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만 가지고 하기에는 수학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럼 답을 좀 나가야지. 그치? 지금 이미 막 일부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 막 문제들 많이 풀어보고 막 그런 식으로 있어요. 저한테 막 따로 물어봐. 자기가 푸는 문제 지금. 그럼 되게 기특하잖아.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숙제를 잘 안 해온 친구도 있어요. 뭐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제 항상 명심하세요. 하고 매달리는지. 저 내용으로부터 한번 출발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미리 힘중이 좀 하나 나눠드릴까요? 일단 뭔가 제가 이제 연습을 할 건데, 필기도 일단 뭐 저는 필기할 건데 일단 연습장을 쓰세요. 일단 요거는 좀 연습을 오늘 하고, 그러니까 오늘 남은 시간에 이거 훈련하고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많이 안 할 거예요. 이거 훈련하고 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요거 풀어보셨나요? 혹시 얘나 정답 뭐 나왔을까요? 179번. 안 나왔어요? 기억이 안 나? 동욱이 뭐 나왔어? 2분의 루트 2. 다들 나오셨나요?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문제를 딱 떼서 여기 흰 종이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자, 그때 했던 과정을 제가 한번 쭉 써볼 테니까, 이제, 어쩌면 그 과정을 공식처럼 바꾸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체가. 자, 한번, 그때 배웠던 거 해볼게요. 여러분이 앞에서,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요거 배웠잖아. 그때, 우리가 앞에서 소위 이제 그림으로 이걸 푼 적이 있어요. 자,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일반각 개념을 이용해서 이 친구 먼저 그릴 거지. 너무 큰 거는 떨어뜨리면 돼요. 일반각으로 올려가지고. 그치? 근데 얘는 뭐 만만해 보이네요.
혹시 안 보이는 친구는 60분법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겠네. 135도. 자, 그릴 건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릴 때 제가 색깔을 제가 초록 색깔 한 개 더 주문했어요. 색깔이 하나 아쉬워. 하나 주문했습니다. 자, 그릴 때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그리세요? 그냥 바로 확 그리세요? 아니면 나오나? 보통 어떻게 그려? 135도를? 그치? 뭔가 하나 들렀다 가는 게 있는 거 맞아. 그 들렀다 간다는 게 혹시 뭔지 알겠어요? 우리한테 만만한 게 보통 90도, 180도, 270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들렀다 가잖아요. 자, 실제로 들렀다 갈 건데 방금 나은이 말대로 이 135도를 사실 한 두 부류가 있겠지. 90도에서 아마 들러간 친구도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90도에서 들렀다 간 친구도 있겠지. 90도, 이 45도. 또는 혹시 일부 친구 중에는 뭐에서 180도에서 어쩌면 180도에서 이렇게 간 친구도 있겠지. 이렇게. 뭐 이렇게 두 부류 혹시 있는 거 맞나요? 얘는 뭐 빼기로 갔을 거고 이렇게 더하기로 갔겠죠. 이렇게. 어쨌든 들렀다 갔을 거 아니야. 그치? 들렀다 갔고 제가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제가 아마 여기다가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라고 해서 이렇게 내리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런 90도라든가 180을 안 쓰고 여기 45도만 쓰잖아요. 그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45도라고 쓸까요? 이렇게 45도. 쓰고 자 마지막에 뭐를 결정해 준다? 가은아. 자 끝내면 안 되지. 뭘 결정해줘요? 부호를 정하잖아. 뭐 보고 이제 여기가 있는 위치가 이성면이니까 얼싸 사인은 플러스겠지. 이렇게 해서 풀었던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란 말이지. 이게 순서 맞나? 이게 순서잖아. 자, 지금부터 이거를 저희가 좀 고찰을 해서 이제 이 그림을 안 그리고 이 작업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알겠지?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오른쪽에다가 이제 그냥 몇 가지 제가 그냥 사실 이제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몇 가지 선택지를 줄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사실상 외우는 거지. 잘 외우셔가지고 결국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비슷한 걸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른쪽에다가 사실은 공식이라 부르기보다는 공식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식화를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오늘 요거 연습을 하고 가야 돼. 이제 이렇게 나오면요 빠르게 해서 촥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그림 안 그리고도. 알겠지? 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요 똑같아요. 요 4분의 3파이를 어딘가에 들렀다 가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해돼? 첫 번째는 뭐 해줘야 돼요? 이 4분의 3파이를 어딘가에서 들렀다 간다는 표현으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방금 보신 것처럼 들렀다 가는 스타일이 사실은 한 가지가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2분의 파이 90도에서 여러분들이 45도 좀 섞여 있긴 한데 저는 좀 여기 할 때는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하긴 해요. 왼쪽은 약간 고도법으로 오른쪽은 60법으로 사실 이게 135도죠.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빨간 색깔 이 파이에서 180도에서 45도를 빼는 것도 가능하잖아. 자 이렇게 크게 어쩌면 두 가지가 존재하겠네. 그치? 이제 여러분 둘 다 상관없는데요. 이제 그 다음 첫 번째가 뭐다? 어쩌면 첫 번째가 이렇게 들렀다 가는 거야. 우리 하던 대로 들렀다 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제가 뭐 초록 색깔이 있다면 초록색 있을 건데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가 좀 바뀌어요. 이거에 따라서. 그리고 자 결론적으로 이런 말 써볼까요? 이거는 책에 있는 표현은 아닌데 저의 표현이고요. 위에처럼 요 들렀다 가는 모양이 이렇게 분수 꼴인 것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2분의 파이 90도 혹은 여기는 없지만 뭐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어쨌든 이런 것들 이런 분수 꼴로 들렀다 갈 때가 한 번 있을 거고요. 혹은 밑에처럼 정수꼴로 들렀다 갈 때가 있을 거예요. 뭐 파이라던가 혹은 2파이라던가 혹은 뭐 3파 이렇게 뭐 이런 것들로 들렀다 갈 수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 작업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 갈지가. 자, 잘 보세요. 결론적으로 얘가 조금 더 쉬운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수꼴로
들렀다 가시면요. 자, 이거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정수꼴로 들렀다 갈 때는 앞에가 사인이면 그대로 사인이 되고요. 앞에가 코사인이면 그대로 코사인이 되고요. 앞에가 탄젠트면 그대로 탄젠트입니다. 즉 어쩌면 정수꼴은요. 그냥 그대로 간다. 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꼴로 들렀다 가는 경우는 이 사인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사인이라고. 그리고 뒤에는 아까 저희가 이런 45도를 쓴 것처럼 뒤에는 얘를 떼고 자 마이너스도 떼고 오세요. 이 숫자만 쓸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에 저희가 했던 부호 체크도 하면 끝납니다. 어떻게? 이제 얼사탕코. 자, 부호 체크는 원래 문제를 봐야 돼. 원래 문제가 2, 4분면이잖아. 그러면 플러스가 맞겠죠. 이렇게 해서 끝내면 돼요. 실제로 같은 값 나오죠. 자, 지금 저희가 하는 거 그냥 기계처럼 외우겠다는 거야. 사실은 좀 중간에 제가 생략은 일단 설명대로 생략을 하고 결국 문제 하나 드리면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처럼 외우시기 바래요. 자, 근데 쌤 이렇게 풀면 어떻게 풀어요? 이때는 조금 달라지는 게 자, 이렇게 분수꼴일 때는 자, 죄송한데 요 모양이 그대로 가지 않고요. 요게 좀 바뀝니다. 이 바뀌는 걸 좀 외우시기 바래요. 자, 기본적으로 사인은요.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여기가 사인인 경우는 여기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분수꼴일 때 바뀌어요, 모양이. 그리고 코사인이면 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네 둘이가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자,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분수꼴일 때는 좀 바뀌어서 갑니다. 그럼 자, 이번 문제는 여기가 분수꼴이니까 사인이 뭘로 바뀐다? 코사인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역시나 뒤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호는 역시나 처음 걸 보고 정하면 돼요. 2, 4분면의 사인이니까 플러스겠죠. 이렇게 가보시면 얘도 똑같이 2분의 루트 2가 나와요. 얘도 똑같이 나와서 사실은 어떻게 푸나 똑같이 나오긴 해야 돼. 당연히 같은 걸 한 거니까. 요걸 한번 제가 연습해 볼게요. 몇 번 해보시면 그냥 됩니다. 여기는 그냥 구구단처럼 연습 많이 해서 이 테크닉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요번 페이지랑 사실 이제 요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다 지금 이거라는 페이지야. 세 쪽이 이어서. 자, 한번 제가 드린 흰 종이에다가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실제 문제 풀어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 그래 오른쪽에 있는 180번 문제 보이세요? 탄젠트 6분의 5파이 저거 한번 이제는 그림 그리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론상은 풀 수 있어 이미 저거 다 그리면 풀리는 문제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공식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사실 마지막에 바뀌는 이런 원리는 지금 설명을 안 드렸지만 사실은 결국 이제 저희가 했던 거를 빠르게 고찰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궁금한 친구는 그림으로도 한번 해보고 공식도 한번 써보면 뭔가 접점이 있을 거예요. 뭔가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림 안 그리면 빠르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다? 어딘가에 들렀다 가야 됩니다. 너네 그릴 때도 들렀다 가잖아요. 뭐 근처에 있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이런 것들. 혹은 너무 클 땐 저희가 한 바퀴 돌리지. 일반각도 쓰시고 너무 크면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그릴 때 보려봐. 너네 그냥 안 그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들렀다 간 친구의 모양을 봐야 돼. 분수꼴로 들렀다 갈 때가 있고 뭐 이렇게 파이, 2파이 같은 때가 있잖아. 그때에 따라서 이제 그 모양이 바뀝니다. 이런 정수꼴일 때는 그대로 간다고 이해하면 되고 분수꼴일 때 모양이 바뀌어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만 딱 떼서 뒤에 씁니다. 마지막에는 부호 체크합니다. 얼사탕코. 그럼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풀 때 그림 안 그릴 거야. 웬만하면. 알겠지? 자, 탄젠트 6분의 5파이. 자, 한번 더 시험 보일까요? 탄젠트 6분의 5파이. 근데 느낌은 가급적이면 정수꼴로 들렀다 가는 게 좋긴 해. 속 시끄럽지 않게. 그치? 가보겠습니다. 자, 탄젠트 6분의 5파이니 나오나 얘 혹시 어디에 들렀다 가면 좋을까? 근처에 누구 있어요? 응? 아, 90도. 사실 90도도 괜찮지. 근데 이제 요게 180도 하시면 요때 이제 60분법도 쓰세요. 뭔가 좀 느낌이 안 올 때는.
180 넣어보시면 여기 150도거든. 뭐 90도로 가볼까요? 근데 사실 저라면 파이로 갈 것 같아요. 이거는 180에 30 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90도도 가능합니다. 가볼게요. 자, 90도가 2분의 파이고 90도에서 60만큼 더 가는 거잖아. 저는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기는 고속도로. 일단 무슨 꼴인지 보여야 되니까. 여기는 좀 잘 보이려고 60분 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합니다. 그냥 쓰는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중에 저는 호도도 쓸래요. 나쁘지 않아요. 뭐 개나.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좀 편하게 쓰면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에는 60법을 좋아해요. 결국 여기는 특수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 우리가. 그치? 자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돼? 이 친구의 모양에 주목해야 돼요. 이게 무슨 꼴이지? 자, 분수꼴이면 동우가 뭘로 바뀐다? 탄젠트가 뭘로 바뀐다? 분수가 아니라 탄젠트 분의 1로 바뀝니다. 이렇게.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뀝니다. 역수로 바뀌어요. 사실 역수. 이렇게. 그리고 부호 체크. 자, 2, 3면에서 탄젠트는 얘나야. 부호가 뭐지? 마이너스. 여기다가 부호만. 너네 그림 바꿔시는 사실 하는 거 비슷한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림을 안 그리고 빨리 하는 겁니다. 기계처럼 그냥 외워서 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되고요. 유리화까지 하시면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돼? 이걸 이제 기계처럼 그냥 하면 됩니다. 남은 시간. 또 해볼까요? 자, 밑에 여러분들 182번 해볼까? 코사인. 182번 코사인 4분의 3파이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조금 힘들다 느끼겠지만 어차피 3월달에 계약하고 학교에서 한 번 더 하고 저랑 한 번 더 하겠죠. 그때 가면 또 이제 희한하게 또 할만해져요. 아, 그때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제가 좀 이제 빨리빨리 하려는 이유가 어쨌든 한번 보고 오는 게 중요해. 그러면 좀 너네가 마음에 안심이 생겨요. 아, 일단은 이런 걸 저희가 배우는구나. 그리고 3단원을 미리 받으면 3단원은 좀 쉬워. 이제 3단원이 제 생각에 이번 수학 원에서 제일 쉬운 단원이에요. 너네가 좀 공부하는 방법만 이해한다면 거기는. 좀 새로운 걸 배울 거거든. 수열이라고. 또 어쨌든 할만해요. 수열. 자, 한번 해보셨나요? 182번. 혹시 누가 있고 준영아. 정답 나온 거 있니? 아니요. 안 나왔어요? 예. 하는 방법은 알겠어? 아니면 잘 모르겠어? 방법은 알겠어요. 알겠어. 아직 하는 중이야? 자, 좀 더 해보실래요? 특수각은 다 외워. 이제 결국 마무리는 특수각으로 외워서 써야 됩니다. 알겠지? 자, 들렀다 가는. 그러니까 그림 그릴 때랑 똑같이 하면 돼요. 단지 그림 안 그리고. 자, 그럼 한번 제가 좀 도움을 좀 청해 볼까요? 자, 얘나 이 문제 풀고 싶은데 너라면 어디에 들렀다 가신 거예요? 4분의 3파이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자, 혹시 일단 이거 몇 도예요? 그쵸. 일단 여러분들이 초보일 때는 그러니까 아직 지금 바로 안 되는 이유는 그냥 호도법이랑 친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헷갈리면 쓰세요. 숫자로 쓰세요. 쉬운 수. 그럼 135도면 쉼터가 보이잖아. 자, 가은아 어디에 들렀다 갈까? 180?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번 180에서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80에서 간다고 치면 180에서 45도를 빼야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치? 자, 이제 배운 대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가 파이일 때는 준영아 바뀐다 안 바뀐다? 이건 안 바뀌어요. 여기가 뭐 파이, 2파이, 3파이 그런 정수꼴은 안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즉 코사인이 여전히 코사인으로 갑니다.
그리고 뒤에는 자 여러분 주의하세요. 마이너스를 떼고 오는 겁니다. 숫자만 가져올게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외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외우는 걸 지금 연습해서 그냥 외워서 풀리면 됩니다. 여기는 어차피 여기는 진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호를 체크할 건데 자, 2, 4분면에서는 부호가 코사인이 양수야 음수야? 그럼 마지막에 부호만 체크하면 됩니다. 요거. 자 느낌 오세요? 또 해보자. 자 밑에 그러면 몇 번 해볼까? 183번 탄젠트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느낌을 기억하라는 거야. 자, 지금 제가 이거 한 10분 할 겁니다. 계속 할 거예요. 이것만 할 줄 알면 오늘 내용 끝났다고 사실. 별로 더 할 건 없어요. 번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냥 해보면 어느 순간은 됩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이제 이런 상황 만나면 이제 간단히 하는 문제로 이걸 바꿀 겁니다. 알겠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서 이 방정식, 부등식 끝내드릴게요. 뒤에 다음 주에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쉬고 오시면 그 뒤에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해서 여기 몇 장 할게요. 법칙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3단으로 들어갑시다. 수열이하는 거 할게요. 좀 재밌는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한번 그러면 풀어보셨나요? 혹시 준영아 이번에 뭐는 안 했니? 어때요? 탄젠트 60도 자, 탄젠트 60도는 일단은 루트 3이죠. 존나 뭐 나왔어? 자, 특수각을 일단 외워야 돼. 여러분 알겠지? 자, 써드릴까요? 영 2분의 1, 2분의 2, 3, 1 이런 반대로 얘는 코사인 분의 사인 여기는 있다. 사실 있는 게 아니죠. 정근선입니다. 자, 어쨌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탄젠트 30분의 2파이는 파이에서 느낌아 60도만큼 빼시면 돼요. 이렇게 파이에서 60도만큼 빼시면 되고, 자 여기가 정수꼴일 때는 탄젠트가 그대로 가고요. 뒤에 숫자 붙이시면 되고 앞에 부호는 2, 3면이니까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빨리 푸는 거예요 사실. 그럼 바로 그냥 쫙쫙쫙 해서 푸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다음 장 볼까요? 다음 장에 한 번 더 해보자. 187번 해보실래요? 자, 187번.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뭐 주변에 쉼터가 있을 겁니다. 틀렸다고 하세요. 보통 그 쉼터라고 하면 너네가 아는 그 만만한 수들 90도, 180, 270, 360 이런 애들 로 들렀다가서 앞에 있는 모양에 따라서 그대로 갈지 바뀔지 결정하시고 마지막에는 부호까지 결정하며 저희가 그림으로 했던 게 아주 빠르게 됩니다. 촥촥촥촥 해서 풀려요. 그렇다면 이제 이걸 할 줄 알면 너네가 그 중3 때 배운 이 특수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각도도 물론 사실 이제 와서 보면 135도 이런 것도
아예 별개는 아니야. 우리가 아는 특수각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어떤 45도라든가. 뭔가 이제 그런 게 가능해져요. 결과적으로는. 자, 혹시 이거 나오셨나요? 자, 혹시 나오나? 정답 뭐 나왔어요? 하는 중이야? 잘 모르겠어? 혹시 얘랑 나온 거 있어요? 2분의 1? 자, 그럼 혹시 얘랑 이거 풀 때 얘 어디에 들렀다 가셨어요? 그럼 2파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나눈 시스템 이용해봐. 몫이 있잖아. 2파이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6분의 파이니까 30도만큼 더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가 정수꼴이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얘가 몇 삼면일까? 나오나? 그럼 1삼면이에요. 이게 한 바퀴 돌고 온 거야. 사실상 얘가 뭐 있으나 마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1삼면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맞겠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밑에 있는 문제 190번 한번 해보자. 190번. 그냥 기계처럼 푸는 거를 기억하세요. 어떤 약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들렀다 가다. 두 번째는 이제 앞에 어디에 들렀다 갔는지를 보시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갈지를 정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부호 정하자. 네 번째는 계산하면 됩니다. 요게 되면요, 이제 이 문제 하나 푸는데 진짜 뻥안 치고 한 10초도 안 걸려요. 팍팍팍 갑니다. 여기는 숙제할 때 그걸 연습해 오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190. 혹시 나오나 풀어봤어? 요거? 정답 뭐 나왔어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 투상 나오셨나요? 동호가 나왔어?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나오나? 얘 혹시 어디에 들렀다 갔니? 270도에서 아마 그 말은 지금 요거를 계산해서 240도니까 270 괜찮은데 사실 이것도 파이가 좀 예쁘긴 해. 솔직히 말하면 270은 좀 나쁘지 않아. 가볼게 그러면. 자, 270도가 2분의 3파이거든. 여기서 30도만큼 빼신 거네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럼 나오나? 여기가 분수꼴이니까 얘 뭘로 볼게요? 코사인으로. 자, 뒤에 30은 그대로 쓰고요. 자, 이거 몇 삼면이지? 그러면 사인의 부호는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혹은 뭐 파이로 들렀다가 친구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사실 어디로 가도 똑같이 나와요. 사실은 이제 이거에 관한 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선생님 그림으로 우리 할 때는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사실 자, 이거는 여담인데 들을 친구만 들으세요. 사실 있잖아요. 이제 와서 고백하자면, 제가 그 예를 들어 제가 이거 할 때 이거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치? 그 제가 이제 저는 앞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중3처럼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수선해발 내리라고 했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이 나와야지. 쌤, 수선해발 이렇게 내리는 거 안 돼요. 어쩌면 그 차이야, 여러분들. 이 빨간 색깔로 내린 친구는 약간 90도를 쓰는 풀이고요. 파란 색깔로 내린 친구는 180도를 쓰는 풀이에요. 제가 일부러 180도를 쓴 이유가 그래야지 사인으로 쓸 수가 있어요. 차이점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이제 좀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사실 파이, 2파이가 훨씬 쉽단 말이야. 걔네들로 가는 게.
근데 결국 이쪽으로 내린단 말은 파이, 2파이를 쓰겠다는 거라 사인이 사인으로 바뀐 거라 걔를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내릴 수도 있었거든, 어쩌면. 근데 이렇게 내리면 이제 좀 바뀌어서 그때는 설명을 안 했던 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 안 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때는 이 말을 안 드린 건데 어쩌면 그때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여러분들 왼쪽에 80페이지 가서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쌤 그러면 여기 이제 가끔 각도 중에 음수가 있잖아. 자 우리 제일 처음 배웠는데 자 동영상 여기 파트에서 음수는 무슨 의미라고 했지? 그림에서 자 마이너스 30도랑 플러스 10도랑 무슨 차이예요? 가은아 무슨 차이지? 그 회전하는 방향 차이라고 했잖아요. 얘도 혹시나 이제 그림을 풀 수 있단 말이지 어쩌면. 근데 이제 요 마이너스가 나올 때 이제 그림을 안 그리고 풀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관한 힌트는 지난 시간에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만약에 문제 풀다가 요 괄호 한쪽의 각도가 음수일 때가 있잖아요. 자, 이때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미 사실 이거를 배웠어요. 삼각함수 처음 기본형 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기본적으로 자 일단 음수인 게 세 가지 꼴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탄젠트의 음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 자 지난 시간 내용인데 사인 함수랑 탄젠트는 공통점이 있지. 그게 뭐였냐면 원점 대칭이라고 했어요. 기억나? 요거 두 개의 기본형은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원점 대칭을 기호로 표현하면 보통 이렇게 쓴다고 했거든. 기억나세요? 이거를 좀 이용하면서 마이너스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인과 탄젠트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요 뒤에 보이시나요? 마이너스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사인과 탄젠트는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 마이너스를 꺼내시면 돼요. 이 이유는 사실상 그냥 원점 대칭 숙제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원점 대칭인 걸 이용한 겁니다. 그냥 꺼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또 기계처럼 외우세요. 사인과 탄젠트. 또 제가 학생 때 인간관계사가 4탄이라고 하던데 4탄은 마이너스를 꺼내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자 코사인은 이게 y축에 대해 대칭이었고 이게 수학적으로 기호로 말하면 이렇게 한다고 제가 기호도 말했을 거예요. 느낌 오세요? 코사인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를 없애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를 해결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문제 보시면 이 문제는요 사인이잖아. 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코사인이잖아. 어떻게 한다고요?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없애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해? 자, 외우세요. 문제 풀다가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사인과 탄젠트는 꺼내면 됩니다. 4탄. 알겠지? 위에서 써 있어요. 위에 보시면. 근데 코사인은 없애면 됩니다. 그 이유를 뭐 이해할 친구는 얘는 원점 대칭이라게 가능한 거고요. 얘는 y축 대칭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필기한 이 모양을 보시면 지금 그대로 한 겁니다. 사실 이 모양 그대로 한 거예요. 지금 이 모양 그대로. 아시겠죠? 자, 이걸 이해할 친구는 이제 뭐 마이너스도 풀 수가 있겠죠. 알겠지? 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할게요. 자, 다음 장에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193번 문제 보이세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사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잖아. 이미 들렀다 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좀 굉장히 제가 항상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솔직히 이 문제는 원래 말이 안 돼. 혹시 그 말 뜻 이해하세요? 자, 사실은 여러분 해보시면요. 어느 순간에 이거 어떻게 알지 싶은 타이밍이 와. 왜 말이 안 될까? 자, 일단 배운 대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거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 파이에서 들렀다 갔잖아요. 그럼 자, 준영아, 얘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탄젠트가 뭘로 바뀌어요? 얘가 뭘로 바뀌지? 바뀌나요? 안 바뀌죠? 자, 숙제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뒤에 거 그대로 쓰라고 했잖아요.
아주 똑같은 문제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어디서 사실은 말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 부호 정할 차례거든. 이거 몇 사분면일까요? 를 사실 원래는 말할 수 있다 없다? 원래 말 못하잖아. 그럼 섹터가 예를 들어 100도면 어떡해요? 그럼 4사분면이야. 섹터가 뭐 360도면 어떡해요? 사실 이거 모르잖아 우리가. 근데 이 문제는요 위에 필기하세요.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싫은데 한 가지 그냥 기본 가정이 좀 있어요. 이 문제는 특징이 하나 뭐냐면 이거는 그냥 죄송한데 약속 같은 거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특별히 별말이 없으면요 이 세타는 이렇게 예각이라고 보통 취급합니다. 그냥 이 세타는 별말이 없으면 예각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주면 몇 사분면 말할 수 있지. 그럼 동우가 제 몇 사분면일까요? 파이 더하기 몇 사분면? 파이 더하기 세타인데 요거 묻는 거예요. 요거 몇 사분면일까요? 준영아 3몇 사분면. 파이에 좀 더 지나간 거니까 3, 4분면 되겠지. 3, 4분면은 탄젠트가 뭐가? 플러스 2 이렇게. 사실은 똑같이 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풀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하나 더 다시 세타는 암묵적으로 그냥 예각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이걸 사실 가정해야 부호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치? 오른쪽도 한번 해보실래요? 요것도 간단히 되겠네. 오른쪽도. 그래서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같은 문제로 보여요. 그냥 이제 세타라고 나와 있지만 오히려 친절해. 오히려 이렇게 막 이미 들렀다 가져가지고 저희는 살짝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가은아, 자, 일단 여기가 분수꼴이니까 사인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뀌지. 그리고 뒤에 있을 때는 그대로 쓰고, 자, 이거 몇 사분면이야? 그러면 몇 사분면? 3이요? 그리고 이 말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90도에서 조금만 나가야 돼요. 몇 사분면이에요? 그러면 사인의 부호는? 얼싸 플러스죠. 이렇게. 여러분 주의하세요. 얘를 보면 안 돼요. 마지막 부호는 얘를 보고 정하는 거예요. 원래 게 부호가 뭐였는지. 알겠지? 자, 이렇게. 자, 밑에 그러면 195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설명드리자면, 자, 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제곱을 말하는 거예요. 제곱. 근데 보통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삼각함수는 요 제곱을 요 자리에 쓴다는 참 이상한 기호가 아니라 제곱하라는 기호입니다. 알겠지? 그럼 195번 풀어보실래요? 이제 요 문제 풀면 느낌이 싹 올 건데 이제 요 문제가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간단히 한 다음에 저희 앞에서 얼마 전에 하나 배운 거 있잖아. 공식 두 가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그걸로 넘어가는 문제가 돼요. 이 문제가. 자, 195번입니다. 오늘 뭐 내용 설명은 끝났고 이제 유형책의 그 지원 관련, 지원을 항상 말하지만 안목이거든. 또 지원 관련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만 하면 끝납니다. 자, 한번 간단히 해볼까? 동우가 여기에 있는 코사인 파이 더하기 세타 있잖아요. 자, 파이니까 코사인 뭘로 바뀌어요? 이거 뭘로 바뀌지? 그냥 사실 제가 바뀐다는 말 했으니까 뭐 바뀌나, 그러니까 뭐가 되오라고 물어볼게요. 뭐가 돼요? 그냥. 그리고 자, 얘는 동우가 몇 사분면이야? 자, 180에서 조금 더 가야 돼. 몇 사분면? 그럼 부호는? 마이너스. 근데 어차피 제곱을 할 거라 사실은 뭐 부호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곱해 보시면요, 요 왼쪽이 이렇게 간단히 되겠네요. 그렇지? 이렇게 되셨나요? 한 번 더 해볼까? 나오나? 자, 요거 한번 바꿔볼게. 자, 여기가 분수꼴이니까 코사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인으로 바뀌고 뒤에는 그대로 쓰라고 했고요. 자, 요거 몇 사분면이니? 1사죠. 90에서 약간 앞에거든. 1사겠지.
그럼 부호는 플러스인데 요거를 제곱하라는 기호입니다. 그치? 그리고 제곱해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준영아 더 간단히 되게 안 돼. 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예요? 1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앞에서 배운 거 아니에요? 저 앞에서 그 문제로 연결될 수 있겠네. 여기가 실제로 유형책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와요. 먼저 각각을 간단히 한 다음에 해보시면 앞에 문제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자 봐봐. 자 일단 스타트는 82쪽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페이지가 지금 내가 보기에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자 다음 장 가보시면 뭔가 좀 어려운 척 하는데 일단 여러분 위에 보시면 요게 여러분 교과서 맨 뒤에 보시면 아마 이런 표가 있을 겁니다. 우리 뭐 로그 표처럼 이제 이렇게 뭐 표가 있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한번 해석부터 해볼까? 자 한번 물어보자. 느낌의 예나야. 요거는 지금 뭐를 준 것 같아? 이 표 한번 해석해볼까? 이거 지금 뭐 준 걸까요? 자 그럼 코사인 14도 맞아요. 이렇게 해석을 먼저 할 줄 알아야겠지. 자 그럼 요거는 가은아 뭐 준 것 같아요? 여러분 메뉴판 깔아놨잖아. 어쩌면 이쪽에 메뉴판 같은 겁니다. 골라 먹으시면 됩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운 특수각을 제외하고 사실 이런 것들도 원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몇 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몇 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밑에 203번 문제. 오늘 설명을 잘 들었다면 이거 풀 수 있습니다. 375도 혹시 어디 들렀다 갈 데 없어요? 근처에? 몇 도 있어요? 준영아. 네. 그거 한번 들어도 가보세요. 그 위에 메뉴판 쓸 수 있을 겁니다. 같은 문제 아닌가요? 자, 이번 페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들렀다 가시면 위에 있는 메뉴판을 쓸 수 있는 문제로 바뀝니다.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장까지는 특수각이 나와서 저희가 외운 걸 썼다면 이번 페이지는 특수각은 아니지만 위에 메뉴판이 있으니까 그걸로 나오는 걸 쓰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먼저 C번 보여드리자면 375도는 방금 준영이 말대로 근처에 2파이, 즉 360도가 있잖아. 여기서 15도만큼 더 간 거죠. 근데 2파이는 사인이 그대로 가죠. 그리고 얘는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겠죠. 그리고 마무리는 위에 메뉴판 보고 마무리 위에 메뉴판 보고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되세요? 같은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이러면 진지할 거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왼쪽 밑에 있는 201번 해볼까? 코사인 100도. 대신에 이번 문제는 아까 저희가 앞장까지는 항상 한 두 가지 정도에 들렀다 가는 게 있었는데 여기는 느낌 뭐지? 너네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위에 메뉴판 나오는 쪽으로 들렀다 가야 됩니다. 다시 위에 메뉴판 나오는 쪽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이 문제를 180도로 들렀다 가시면 위에 문제 못 씁니다. 선택 권한이 없어요. 그냥 위에 있는 거 보고 가야 됩니다. 201번. 그럼 나오나? 이 문제는 어디에 들렀다 가면 될까요? 90도겠지. 180도로 가면 안 돼. 위에 80도가 없단 말이야. 90도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얘는요, 어떻게? 90도에서, 즉 2분의 파이에서 10도만큼만 더 가면 되는 거다. 이거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얘는 여기가 분수꼴이니까 코사인 뭘로 바뀔까? 그리고 뒤에다가는 얘를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몇 사분면이지? 얘는? 요거? 몇 사? 2사분면이니까 부호는 이렇게 해서 이제 풀면 됩니다. 위에 메뉴판에 써있죠. 자, 사인 10도가 0.1736이라면서요. 대입하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 세 페이지를 같이 공부하세요. 내가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겠지? 정리해보시고 일단 스타트 숙제 말씀드리고 유형책 가서 일단 가급적이면 30분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났고
꼭 주말 동안 여기 한번 연습해 오세요. 여기 연습이 중요해. 알겠지? 스타트 숙제는요 82쪽까지 푸시고 뒤에 가보시면 86쪽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도 푸세요. 뒤에 86쪽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유형책 가볼게요. 유형책 페이지는 90쪽입니다. 유형책 페이지는 90쪽. 아까 그 절대값 함수 바로 오른쪽 문제부터가 이제 방금 배운 그 문제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 이제 보시면 옛날에서 배운 그림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러기엔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가는 과정을. 근데 어쩌면 그림과 비교가 똑같아요.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좀 고치려면 빠르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는 그냥 풀어보세요. 알겠지?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유형 10번에 631번. 자, 이 문제 별표 하나 칠게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로 일단은 이제 여러분이 이게 고2쯤 되면 벌써 11년차 수학 공부하시는데 매번 드리는 말씀이 있지. 자, 수학 문제 풀다가 자,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 요런 게 있으면요. 뭐가 있다? 규칙이 있는 거죠. 규칙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규칙성 관련 문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뭔가 요런 느낌의 어떤 문제, 뭐 여기가 사인이든 탄젠트든 항상 요런 느낌이 나오면 약간 요런 느낌을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처음이니까 아마 감이 안 올 거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어쨌든 방금 전에 들렀다 가는 문제를 풀면 되는데 잘 보세요. 자, 저는 지금부터 얘랑 얘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요 395도 있지. 얘 혹시 오늘 제가 배운 들렀다 가는 걸로 말하면 그럼 얘랑 같은 말인데 얘를 360도에서 1도를 뺀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한번 다시 보시면 이제 이게 이 문제가 가능한 이유가 보입니다. 이거 맞나요? 맞아? 준영아? 359도니까 360에서 1 뺀 거 아니에요? 그럼 자, 배운 대로 가자. 그럼 준영아, 2파이니까 얘 어떻게 변해요? 안 변하고 뒤에는 뭐 쓸까요? 몇 도? 1도. 자, 얘 몇 사분면이에요? 359도. 몇 사분면? 4사분면이지. 거기서 코사인은 부호가 뭐지? 마이너스. 플러스. 잠깐만요. 코사인은 부호가 플러스네.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자, 느낌 오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거는 얘네들을 좀 다 만나게 좀 시키고 싶다니까. 이렇게. 근데 이 문제는 잠깐만요. 요거랑 짝지으면 좀 간단히 안 되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중간에 자, 일단 요런 느낌을 쓰겠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이렇게 매칭을 해서 간단히 만들 건데 이 문제는요. 얘랑 하면 얘랑 삭제가 안 되지. 자, 얘랑 하는 게 아니라 자, 중간에 어딘가에 181도 있을까 없을까요? 자, 얘 한번 볼까요? 자, 181도는 파이 더하기 1도 맞나요? 그리고 파이는요 그대로 가지. 그리고 제가 3, 4분면이고 거기서는 마이너스잖아요. 맞아? 그래서 얘랑 같은 말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느낌은 이렇게가 지워져요. 결국 이제 요걸 이해했다면 1도랑 181도가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그럼 2도랑 182도가 지워져요.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쫙 가능한 문제가 돼요. 요런 유형의 문제가. 한번 요 느낌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사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최대한 다 간단히 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때 이 문제는 느낌 오네요. 그럼 결국 다 젖을 것 같은데? 앞에도 180개, 뒤에도 180개니까 다 젖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밑에 있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핵심은 이렇게 이제 짝지어진 게 지금 서로 아주 별개인 걸 준 게 아니라는 핵심이에요. 위에처럼. 참 얘도 봐봐, 눈치껏 36도 54도니까 나오나?
걔 어디에 들렀다 가면 좋을까? 90도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36도를 뺀 거잖아요. 그럼 뭔가 쟤랑 만나서 일이 발생된다고요. 약간 뭔가 그런 컨셉이 존재해요. 자, 밑에도 한번 힌트만 내어볼까요? 얘도 마찬가지야. 사실 얘는요, 약간 보기에 따라서 난이도가 별 3개로 볼 수도 있긴 한데, 얘도 핵심은 여러분들이 얘네 둘을요, 가만 보시면 얘네 둘이가 별개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두 개 한번 더해 보실래요? 몇 도 나오는지? 저 혹시 여러분 몇 도 나오게요? 두 개 더하면? 동호가? 저게 더한 게 90도 나오시나요? 그치? 90도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이렇게 생겼지만 이 친구를 90도에서 어떻게 들러가는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바꿔보시면 이 문제가 또 간단히가 되는 문제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뭔가 두 개가 짝지어져가지고 서로 이렇게 뭐 지워지거나 그렇게 되는 류의 문제가 굉장히 유명한 문제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자, 오른쪽에 634번 가볼게요. 이 문제 한번 해볼게. 여기는 또 이 동영이랑도 많이 콜라보가 종종 되는데 사실 이 문제를 푸시려면 여러분들이 중3 때 배웠던 한 가지 상식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푸시려면. 오히려 밑에 문제가 좀 더 쉬운 문제고 얘는 이제 한 가지 상식이 필요해요. 자, 어떤 상식이 필요하냐면 일단 당연히 봐봐요. 여러분. 당연히 이 A, B, C, D는 사각형이니까 4개를 더한 건 180인 거 알고 계시죠? 그거는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도움이 안 돼. 근데 이 문제 풀 때 필요한 상식이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게 참 수학이 어려워지는 거죠. 중3 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우리가 중3 때 원을 좀 배우면서 원 안에 별짓을 나가거든요. 그때 이제 원 안에 사각형이 들어가면 하나 외워두면 좋은 게 있어요. 이거는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이번 기회에 필기하세요. 자, 이렇게 원 안에 이런 걸 저희가 내접한다라고 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때 한 가지 상식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요 마주보는 저희가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불러요. 얘네 둘을 더한 게 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180도예요, 사실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 풀려면 이게 알아야 돼요. 다시 이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오면 이게 가능해요. 사실 이유는 이제 그 당시에 배웠던 원주각의 활용이란 건데 또 사실 이유를 설명하면 또 한쪽도 없으니까 그냥 이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외웠다는 가정하에 그럼 선생님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얘를 여러분이 하나 이항해 보시면 자,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여기에 있는 C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 이게 또 오늘 배운 그 들렀다가는 사실 이번 페이지가 그 들렀다가는 문제 응용 문제예요. 저렇게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뭔가 좀 들렀다 갈 건데 그게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꼬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돼?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거 파이니까 그대로 갈 거고 그대로 쓸 건데 선생님 얘네 몇 사분면이에요? 사실 그거를 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 수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요 A의 각도를 보시면 이게 그럼 지금 약간 둔각처럼 보이세요? 이게 지금 요게 둔각이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파이 빼기 A 파이 빼기 A인데 이게 좀 애매하다. 잠시만요. 지금 근데 결국 이 문제는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 그리고 자, 파이에서 A를 뺐을 때 마이너스란 말은 2사분면이 나와요. 사실 2사분면이 돼야지 마이너스 나오잖아. 1사분면은 플러스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 사실은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얘를 이렇게 바꿔야 좀 말이 되는 문제인데 좀 별로긴 하네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이거 같은 걸 하는 거야. 이 자리에 파이 빼기 C를 넣으시면요 이게 코사인 C로 바뀌는데 C가 지금 기본적으로
예각이거든. 자, C가 예각이니까 파이에서 C를 뺀 거는 요게 2, 4분면이에요. 다시 지금 C가 예각이라서 파이에서 C를 빼면 2, 4분면이에요. 사실은 좀 어거지스럽긴 한데 이렇게 바꿔줘야지 이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지워지는 문제예요. 간단히 가돼요. 이 작업을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오른쪽에서. 근데 이 그림은 저희 앞으로 좀 자주 볼 거야. 요거는 뒤에 따면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원안에 사각형 들어있으면 사실 한 가지 성질이 더 있지만 그건 몰라도 돼요. 요 성질은 꼭 기억하세요. 대각을 더하면 180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문제는 사실 밑에 문제는요. 힌트만 드리자면 자 삼각형이니까 세 개를 더한 게 얘나야 몇 도예요? 삼각형이 몇 도지? 사실 그래서 얘는 좀 쉬워요. 이거는 그냥 너네 상식으로 이용해서 풀면 되지. 밑에 가서 이 밑에 보시면 다 들어갈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이항해가지고 얘는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위에 있는 사각형 저 문제는 얘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자, 다음 자 가볼게요. 자, 오늘 일단 92쪽까지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방정식 전인데 이 다음 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안목이 있을 거라 저는 637번 믿습니다. 뭐를? 이 문제가 뭐인지 여러분들이 대충 판단이 되죠. 이 문제는 뭘까요? 뭐? 치원이지. 이거 누가 봐도 치원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은 딱 그거예요. 뭐 얘는 항상 나오는 어디에 있는 친구인데 근데 이제 위에 보시면 약간 인스타 느낌으로 써놨죠. 여기 조금 이제 주의할 게 있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면 너네가 아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제 뭐 막상 까보시면 뭐 치원 문제죠. 누가 뭐 치원으로 써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문제는 치원 문제인데, 자, 얘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를 좀 열심히 해왔다면 이제 이 정도는 보자마자 눈에 띌 거예요. 이름을 T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 식이 막상 까보니까 뭘로 보인다? 몇 차 함수? 2차 함수로 보이네요. 2차 함수의 최대값 문제네. 최소값. 그치? 근데 이제 이거 제가 매번 말하지만 이제 좀 어려운 문제는 항상 거기 건드리더라고요. 자, 이거 치환을 했잖아. 이 과연 T의 범위가 있을까 없을까를 체크해야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T의 범위가 존재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T자리를요 약간 Y처럼 보신다면 이게 지난번 숙제인 코사인 함수예요. 지금 얘가 약간 미니게임으로 보면 얘가 코사인 함수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코사인 함수는 치역이 전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Y 범위가 전체인가요? 아니면 얘는 어디랑 어디 사이일까? 준영아. 자, 이 코사인은 최대값이 얼마예요? 자, 최대값이 나오면 얼마지? 얼마? 1. 최소값은요? 그 범위에 생긴다고요. 여기 살짝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얘를 치환하는 순간 지금 얘가 지금 코사인 함수라고요. Y 역할을 지금 T가 하고 있잖아. 그럼 치역, T의 범위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은요 치환하는 순간 범위가 생깁니다. 탄젠트는 없겠지 범위가. 탄젠트는 치역이 전치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푸실 때 뒤에다가 범위를 꼭 여러분이 체크를 해서 쓰시면 이제는 고1 문제입니다. 2차 함수의 최대값 문제. 가위 나왔으니까 잘라보시면 보이겠죠. 이해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누가 봐도 치환 문제 여러분이 여기만 주의하세요. 범위가 있는지 여부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638 보시면요. 자, 얘도 말로 안 할게요. 얘 지금 언뜻 보면 치환할 거 없잖아. 근데 혹시 뭐 할지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성질 중에서 이거 같은 말 하는 게 있지. 동우가 얘랑 같은 말이 뭐예요? 사인 제곱이랑 같은 말. 그걸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똑같이 문제가 바뀌겠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성질은 이제 오늘 여러 번 나오네요. 그 성질은 꼭 까먹지 말고 잘 쓸 겁니다. 알겠지? 자, 밑에 있는 639번은 왜 별 3개인지 아시겠죠? 방금 오늘 배운 그 들렀다 가는 것도 쓰고 아마 앞에 것도 나오면서 지원까지 하는 이제 이렇게 섞이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해보면 막상 이렇게 난이도에 비해서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 개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거 그리고 치환도 하고 최저도 풀고 다 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자 오른쪽에 640번 문제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이건 뭔가 자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 우리가 보통 치환의 쓰임새가 제가 항상 두 가지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왼쪽처럼 누가 봐도 이렇게 공통인 게 나올 때. 근데 두 번째는 가끔 뭐 할 때? 좀 복잡한 걸 간단히 할 때 쓰기도 한다라고 했지. 오른쪽 640번이 어쩌면 치환의 두 번째 쓰임새. 가끔 치환은요, 뭐 할 때 쓰기도 한다? 복잡한 것을 간단히 할 때.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배운 것 중에는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문제가 떠오르네요. 우리 이런 거 풀 때 원래 풀이가 여기를 치환하는 거예요. 얘를 치환하는 이유는 공통으로 치환하는 게 아니야. 뭔가 복잡해 보여서 치환하면 되잖아요. 자,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뭔가 이거는 이제 코사인 함수도 아니야. 그냥 코사인 향기가 첨가된 이상한 함수예요. 근데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이렇게 나왔잖아. 이럴 때도 여러분들이 치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유명한 문제예요. 한번 설명 들어보시면 뭐 이유는 밝혀지는데, 자 이번에도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이유는 그냥 복잡해 보여서요. 저거 일단은 얘보단 얘가 낫잖아요. 그렇지? 치환해 보시면 자 이렇게 바뀌네요. 그리고 역시나 코사인도 t의 범위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혹시 무슨 문제로 보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너네가 배운 것 중에 이런 함수 없나요? 가은아? 이거 혹시 무슨 함수예요? 반비례는 중1 때 쓰는 말이고 유리함수입니다. 고1 때 배웠죠. 이게 유리식 아니에요? 유리식으로 만든 함수 아니에요? 그럼 저랑 써요. 유리함수로 넘어갑니다. 즉 이번 문제는요. 막상 치환을 봤더니 뭐야 이거? 유리함수예요. 즉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 자 아마 지금 유리함수 말하자마자 표정이 다 안 좋아. 뭐 옛날 게 많이 나오네.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유리함수 최대값 최소값 혹시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준영아 어디 있게요? 자 유리함수 혹시 여러분들 그래프 모양 기억나세요? 이런 모양이잖아. 점근선 있고요. 뭐 이런 모양. 유리함수는 이번에 저희가 배운 최대 지수 로그랑 똑같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잘라도 어디 있다 양 끝점에 있어요. 무조건. 즉 그걸 이해하지고 그냥 쉬워요. 요거 양 끝 넣으면 돼요. 그럼 둘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지수라고요. 자, 이제 고2에 왔다는 걸 실금 내세요. 이제 고2 올라오기 나옵니다. 나와도 할 말은 없어요. 자, 얘는 치환하는 순간 유리함수가 됩니다. 이 오른쪽 라인이 꽤 유명한 콜라보예요. 다시 왼쪽 라인은 치환하는 순간 2차 함수가 됩니다. 오른쪽 라인은 치환하는 순간 유리함수가 됩니다. 근데 둘 다 최대값, 최소값 묶고 있고, 자 2차 함수는 당연히 주의해야 돼. 꼭지점이란 변수가 있어요. 근데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무조건 양 끝점에 있습니다. 그 당시 교육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 풀 때. 근데 자 641번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고 끝낼게요. 자 641번은 탄젠트지. 그치? 탄젠트에도 여러분들 얘는 뭐 공통인 게 있으니까 누가 봐도 치환이긴 하네요. 치환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탄젠트는 지난 시간 숙제로 나갔지만 기본적으로 치역이 전체라서 t의 범위가 없어요. 원래는. 맞나? 근데 여러분들 유리함수는요. 범위를 안 주면 최대값, 최소값이 없어요. 얘는. 그래서 탄젠트가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가위가 있고 이렇게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자르셔가지고 알아오셔야 돼요. 요게 지금 얼마인지. 다시 탄젠트는 그래서 가위를 줘야 돼. 가위를 줘야지 t의 범위가 생겨요. 이 가위 때문에 여기 t의 범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그리신 다음에 요걸 한번 잘라보시면 뭐 대충 보일 겁니다. 그 범위를 쫙 알아보면 되고 아마 그려보시면 여기 탄젠트 파인데 요게 아마 0일 거예요. 얘가 이제 한 주기 그 다음을 처음 시작점이거든. 주기가 파이니까 이제 처음 시작이 얘가 0인데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걸 또 응용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거 응용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보시면 얘도 구할 수 있어. 이제 t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가위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면 되겠죠. 같이 양끝점에.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자, 오늘 했던 내용 여러분 꼭 집에 가서 많이 해보시고 숙제 여기 92초까지고 오늘 사실 양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너네가 지금 오늘 뭔가 뭐 많이 같은데 사실은 저희 교재 보시면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지난 시간 숙제랑 똑같은 건데 이제 일반과 포도법 여기 앞에 부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문제 꼭 풀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뒤에 남은 거 끝낼게요. 끝내고 살이 쉬었다가 최대한 빨리 해서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